way so I wouldn't fall, still down I'd go. And you'd pick me up, whether on those trains or when I felt low, running through streets like taxi cabs. I didn't know how good we had everything with us. Just know I miss it bad. I hope you think of me when you walk down Broadway, hear me singing when you hear street bands play. Hope you think of me when you go back to the city. Hope you see me at the Soho Diner, can't sleep when you pull no nighter. Hope you think of me when you go back to the city. 브라이언트 파크와 홀푸드 마켓을 둘러보고 타임스퀘어 방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 저 끝에 거대한 피카츄가 길 빼꼼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피카츄 영화 개봉을 앞두고 대형 광고판이 설치된 거였답니다. 저는 41번 스트리트 길을 따라 걸었어요. 화려한 길을 저와 함께 걸어요. 피카츄 광고판이 가까워지자 더 귀여웠답니다. 맨해튼은 도로가 격자로 된 격자 도시예요. 가로를 스트리트, 세로를 애비뉴로 구획하고 있는데 대각선의 길 하나가 더 있답니다. 바로 브로드웨이예요. 41번 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지점에 다다랐어요. 저는 북쪽으로 난 브로드웨이를 따라 걸어가요. 타임스퀘어가 가까워지는 이 지점부터 대형 간판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여있어 궁금해 다가갔어요.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20에 판매도 하였어요. 다른 작품들도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무척 멋졌답니다. 한 남성분이 작품들이 모두 같냐고 물어보았고 그림을 그리니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그림들을 보여주었어요. 이때 그림을 보던 남자 어린아이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스파이더맨 눈 속에 비친 뉴욕의 빌딩을 그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뉴욕 맨해튼, 특히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항상 볼거리가 많아요. 화려한 광고판과 수많은 사람들. 피카츄 영화 개봉해가지고 저렇게 있구나. 버스킹을 하는 이들, 그림을 그리는 이들 등 예술가들이 늘 많은 곳이랍니다. 피카츄 영화가 5월 10일에 개봉해서 이렇게 있나봐요. 홀푸드를 나와서 이제 타임스퀘어로 가요. 타임스퀘어는 뭐 자주 오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올 때마다 늘 번화하고 좋은 곳 같아요. 뭔가 화려한 간판들 사이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관광객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여서 항상 이렇게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42번 스트릿을 지나요. 뉴욕 타임스퀘어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47번가까지 포괄하는 구역을 말한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유일하게 대각선으로 뻗은 길 브로드웨이.
직선과 대각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삼각형 공간이 바로 타임스퀘어랍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아보니 타임스퀘어에서 자주 공연하는 크루들이었어요. 타임스퀘어에 다시 왔을 때 이들 모습을 영상에 담았었어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타임스퀘어를 걷다 보면 길 중앙엔 음식을 파는 숍들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어요. 연간 6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 그래서 이곳엔 늘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장소에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돼요. 길을 걷다 음악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리듬에 맞춰 춤추는 이들. 길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들, 연주하는 이들, 노래하는 이들, 춤추는 이들. 자유로운 미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맨해튼만의 매력이에요. 작년에 왔을 때와 달리 전광판이 더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타임스퀘어는 처음부터 타임스퀘어라고 불리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롱에이커 스퀘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1903년에 뉴욕타임스가 본사를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했다고 해요. 19세기 말 타임스퀘어는 말 거래업자, 마구간, 마차 등이 붐비던 곳이었어요. 1899년 오스카 해머슈타인이 이곳에 최초로 극장을 세웠고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술집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번화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는 성인 영화관, 성인용품 가게, 스트릿바 등의 유흥시설이 생겨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기도 했던 곳이에요. 1994년부터 뉴욕시는 초고층 건물과 호텔 등을 만들면서 도시 재정비를 시작했고 그 결과 타임스퀘어는 예술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해요. 앉을 수 있는 분홍색의 예쁜 조형물도 생겼어요. 이것도 새로 생겼어. 뭔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겨울이 아니어서 그런가? 제가 겨울에 왔을 때보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어요. 현재 타임스퀘어는 미국 뉴욕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매해 12월 31일엔 이곳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볼드롭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저는 2017년 12월 31일에 볼드롭 행사를 보러 이곳에 왔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볼드롭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곳에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되고 펜스를 치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려면 정오가 되기 전에 미리 펜스 안에 들어가야만 해요. 100년 만에 한파라는 엄청난 추위와 12시간가량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답니다. 대신 머물렀던 웰링턴 호텔에서 카운트다운 전광판이 보여 그곳에서 볼드롭 행사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지금 보는 이 건물이 111m 높이의 25층 건물인 원 타임스 스퀘어예요. 이곳에서 바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볼드롭 행사를 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 건물은 타임스퀘어 일대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고 광고비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전광판을 새로이 단장하고 있었어요. 삼성 스마트 LED 전광판으로 교체했다고 해요.
원래 4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된 스크린 중 하단부에서 중간부까지 위치한 기존 3개의 스크린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거두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한 뮤지컬 라이언 킹 광고판도 보였어요.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라인 캐릭터와 LG 광고도 볼 수 있어요. 사진 찍는 이들, 바삐 걸어다니는 이들, 2층 건물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뉴욕 맨해튼은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인 곳이에요. 저 역시 이곳이 좋아 다시 왔지만 걸어가는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노란 택시들이 지나가요. 빅버스를 안내하는 이들도 보였답니다. 스타벅스, 갭, 세포라, 포에버 21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매장이 즐비하고 전광판의 광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정말 핫한 기업들의 광고가 상영되는 곳. 신작 영화들의 광고가 때에 따라 바뀌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타임스퀘어랍니다. 45번 스트릿에 접어들자 거대한 삼성 갤럭시 광고가 보였어요. 해외에 나오면 한국 광고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나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광고. 하늘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지자 전광판의 광고들이 더 빛났답니다.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으면 전광판 불빛이 애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나 우주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전광판이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컸던 전광판이었어요. 이곳에서 어벤져스 광고가 나왔는데 진짜 히어로들이 마치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계속 보았답니다. 극장의 스크린 몇 배는 되는 크기였어요. 와, 여기 광고판이 대박인 것 같아. 원래 한 줄 있었거든. 여기 더 많아진 것 같아. 타임스퀘어의 광고판이 작년에 왔을 때보다 더 커지고 그 수가 많아진 것 같았어요. 마블 히어로들을 좋아해서 어벤져스 광고가 나올 때마다 돌아보았어요. 원 타임스퀘어의 맞은편에 자리한 투 타임스퀘어예요. 뮤지컬 티켓 판매 부스 계단 뒤쪽에 자리에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로도 유명하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광고와 코카콜라 그리고 그 아래 현대자동차 등이 광고되고 있었어요. There's one cookie place, dude. It starts with A.
지금 여기 타임스퀘어인데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나가는 뉴욕 시티 버스에 농심 광고도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아 복잡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열기와 우계 광고 전광판의 화려한 불빛이 황홀한 느낌을 들게 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타임스퀘어 맥도날드도 보여요. 왼쪽 편을 바라보면 뮤지컬 광고가 많아요. 이곳이 뉴욕 맨해튼의 유명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공연장이 많은 곳이라 그렇답니다. 투 타임스퀘어에 다다라 올려다 보았답니다. 타임스퀘어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 원 타임스퀘어, 그리고 끝자락에 있는 투 타임스퀘어, 이 두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수많은 건물에 설치된 5개의 전광판들. 퇴근 시간 무렵이 되어서 도로가 정체되는 모습이에요.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 택시 행렬. 붉은 계단 위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지금 표 파는데. 건너편에 TKTS가 눈에 띄었어요. 온 김에 잠깐 가보자. TKTS 부스는 많은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의 당일 티켓을 25%, 35% 또는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곳이에요. TKTS 부스 앞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벼요. 혹시 괜찮은 티켓이 있나 해요. 저도 구경하러 갔어요. 전광판을 확인하니 제가 늦게 와서 브로드웨이 티켓은 거의 다 판매되었고 오프 브로드웨이 할인 티켓들만 남아 있었어요. Hey, what's up? I do that. Oh, of course. Jody's amazing.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정가에 볼 수도 있지만 할인된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인 TKTS 부스에서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뉴욕엔 TKTS 부스가 총 3군데가 있어요. 티켓 판매 한두 시간 전 미리 와서 줄을 서 구입하면 괜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기 여행자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47번 스트릿을 지나요. 7번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갔어요. 타임스퀘어 구경을 하고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가려 해요. 타임스퀘어가 유명한 관광지라 인근엔 호텔도 많고 기념품 샵도 많아요. 1년 만에 타임스퀘어에 왔는데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전광판들이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전광판 설치가 좀 완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려해졌어요. 화려해지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고 이게 뭐 열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막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느낌도 있고 굉장히 즐거워요.
뉴욕 시티 투어를 하는 빅버스예요. 사람들이 시티 투어를 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약간 간판 규제가 완화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방식이 되게 많아졌어. 조심해. 타임스퀘어에서 조금 멀어지자 사람들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49번) 스트릿을 지나요. 7번 애비뉴를 따라 걷고 있답니다. 와우. 멋있다. 길을 걷다 바클레이스 은행 건물의 5개 전광판을 보았어요. 투자은행의 광고 전광판이 거대하고 멋있어 우아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지 전광판, LED 전광판 이렇게 많으니까 그 도시 되게 화려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뉴욕의 거리를 거닐다 록펠러 센터에 우연히 가게 된 이야기예요.